3과 한국어와 사회 1. 알아봅시다. 1번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 요즘은 한국 시대극을 즐겨보신다죠? 네, 한국의 전통사회도 이해할 겸 언어의 변천에 대해서도 알아볼 겸 해서 요즘 시대극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2. 말을 많이 해야 실력이 는다는 건 잘 아는데 외국 사람을 봤다 하면 입이 붙어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자꾸 얘기를 안 해버릇하면 결국에는 끝까지 한국말을 잘할 수 없어요. 3. 이번에는 열심히 준비한 만큼 꼭 성적이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 되겠죠. 하지만 혹시라도 성적이 좀 나쁘게 나오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지금처럼 열심히 노력하세요. 한국 시대극을 즐겨보신다죠? 네, 한국의 전통사회도 이해할 겸 언어의 변천에 대해서도 알아볼 겸 해서 요즘 시대극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2. 말을 많이 해야 실력이 는다는 건 잘 아는데 외국 사람을 봤다 하면 입이 붙어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자꾸 얘기를 안 해버릇하면 결국에는 끝까지 한국말을 잘할 수 없어요. 3. 이번에는 열심히 준비한 만큼 꼭 성적이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 되겠죠. 하지만 혹시라도 성적이 좀 나쁘게 나오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지금처럼 열심히 노력하세요. 1. 요즘은 한국 시대극을 즐겨보신다죠? 네, 한국의 전통사회도 이해할 겸 언어의 변천에 대해서도 알아볼 겸 해서 요즘 시대극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2. 말을 많이 해야 실력이 는다는 건 잘 아는데 외국 사람을 봤다 하면 입이 붙어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자꾸 얘기를 안 해버릇하면 결국에는 끝까지 한국말을 잘할 수 없어요. 3. 이번에는 열심히 준비한 만큼 꼭 성적이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 되겠죠. 하지만 혹시라도 성적이 좀 나쁘게 나오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지금처럼 열심히 노력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엄마가 돼지꽃을 좋아하셔서 제 이름은 돼지입니다. 앙앙! 토실토실하기 돼지 술 먹자고 꿀꿀꿀. 2번. 다음은 자녀와의 대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요즘 애들은 도대체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지 도통 모르겠어. 왜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요즘 애들은 자기들끼리만 알 수 있는 말로 이야기를 해서 나 같은 사람은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어제 저녁에만 해도 우리 애랑 모처럼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글쎄 어떤 배우를 보더니 볼매라든가 뭐라든가 하여튼 볼매가 어떻고 엄친아가 어떻고 하는데 무슨 소린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아, 볼매랑 엄친아요? 볼매는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엄친아는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엄마들이 자주 내 친구 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에 갔다는데 내 친구 아들은 좋은 데에 취직했다는데 너는 왜? 하면서 자기 자식을 친구의 아이들과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비교 대상이 될 정도로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을 가리킬 때 엄친아라는 말을 써요. 짧아서 편하기도 하고 또 재미도 있어서 자주들 그렇게 말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이라는 게 서로 통해야 말이지 통하지도 않는 말이 무슨 말이야. 나는 올바른 언어 생활을 위해서는 지나친 줄임말은 지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2번. 다음은 자녀와의 대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요즘 애들은 도대체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지 도통 모르겠어. 왜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요즘 애들은 자기들끼리만 알 수 있는 말로 이야기를 해서 나 같은 사람은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어제 저녁에만 해도 우리 애랑 모처럼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글쎄 어떤 배우를 보더니 볼매라든가 뭐라든가 하여튼 볼매가 어떻고 엄친아가 어떻고 하는데 무슨 소린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아, 볼매랑 엄친아요? 볼매는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엄친아는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엄마들이 자주 내 친구 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에 갔다는데 내 친구 아들은 좋은 데에 취직했다는데 너는 왜? 하면서 자기 자식을 친구의 아이들과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비교 대상이 될 정도로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을 가리킬 때 엄친아라는 말을 써요. 짧아서 편하기도 하고 또 재미도 있어서 자주들 그렇게 말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이라는 게 서로 통해야 말이지 통하지도 않는 말이 무슨 말이야. 나는 올바른 언어 생활을 위해서는 지나친 줄임말은 지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2번. 다음은 자녀와의 대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요즘 애들은 도대체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지 도통 모르겠어. 왜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요즘 애들은 자기들끼리만 알 수 있는 말로 이야기를 해서 나 같은 사람은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어제 저녁에만 해도 우리 애랑 모처럼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글쎄 어떤 배우를 보더니 볼매라든가 뭐라든가 하여튼 볼매가 어떻고 엄친아가 어떻고 하는데 무슨 소린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아, 볼매랑 엄친아요? 볼매는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엄친아는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엄마들이 자주 내 친구 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에 갔다는데 내 친구 아들은 좋은 데에 취직했다는데 너는 왜? 하면서 자기 자식을 친구의 아이들과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비교 대상이 될 정도로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을 가리킬 때 엄친아라는 말을 써요. 짧아서 편하기도 하고 또 재미도 있어서 자주들 그렇게 말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이라는 게 서로 통해야 말이지 통하지도 않는 말이 무슨 말이야. 나는 올바른 언어 생활을 위해서는 지나친 줄임말은 지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안녕하세요. 우리 엄마가 돼지꽃을 좋아하셔서 제 이름은 돼지입니다. 앙앙! 토실토실하기 돼지 술 먹자고 꿀꿀꿀. 3번. 다음은 회사원들이 사무실에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네, 총무과 뚜안입니다. 아,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박 과장님이요? 박 과장님께서는 좀 전에 일 때문에 거래처에 가셨는데요. 네, 그럼 제가 지금 박 과장님께 전화해서 빨리 사장님께 전화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뚜안 씨, 지금 사장님과 통화하시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장님께 과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과장님은 거래처에 가셨는데요 라고 하면 안 되고 거래처에 갔는데요 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과장님은 저보다 윗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과장님이 뚜안 씨한테 윗사람이지 사장님한테 윗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보다 윗사람이신 사장님께 말할 땐 과장님을 높여서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른께 수고하십시오라고 인사해도 안 되고요. 네? 그건 또 왜요?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던데요?
아, 이건 한국 사람들도 자주 실수를 하는 건데요. 수고하라는 말은 고생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손윗 사람에게 쓰면 신뢰가 돼요. 3번. 다음은 회사원들이 사무실에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네, 총무과 뚜안입니다. 아,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박 과장님이요? 박 과장님께서는 좀 전에 일 때문에 거래처에 가셨는데요. 네, 그럼 제가 지금 박 과장님께 전화해서 빨리 사장님께 전화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뚜안 씨, 지금 사장님과 통화하시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장님께 과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과장님은 거래처에 가셨는데요 라고 하면 안 되고 거래처에 갔는데요 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과장님은 저보다 윗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과장님이 뚜안 씨한테 윗사람이지 사장님한테 윗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보다 윗사람이신 사장님께 말할 땐 과장님을 높여서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른께 수고하십시오라고 인사해도 안 되고요. 네? 그건 또 왜요?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던데요? 아, 이건 한국 사람들도 자주 실수를 하는 건데요. 수고하라는 말은 고생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손윗 사람에게 쓰면 신뢰가 돼요. 3번. 다음은 회사원들이 사무실에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네, 총무과 뚜안입니다. 아,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박 과장님이요? 박 과장님께서는 좀 전에 일 때문에 거래처에 가셨는데요. 네, 그럼 제가 지금 박 과장님께 전화해서 빨리 사장님께 전화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뚜안 씨, 지금 사장님과 통화하시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장님께 과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과장님은 거래처에 가셨는데요 라고 하면 안 되고 거래처에 갔는데요 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과장님은 저보다 윗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과장님이 뚜안 씨한테 윗사람이지 사장님한테 윗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보다 윗사람이신 사장님께 말할 땐 과장님을 높여서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른께 수고하십시오라고 인사해도 안 되고요. 네? 그건 또 왜요?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던데요? 아, 이건 한국 사람들도 자주 실수를 하는 건데요. 수고하라는 말은 고생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손윗 사람에게 쓰면 신뢰가 돼요. 안녕하세요. 우리 엄마가 돼지꽃을 좋아하셔서 제 이름은 돼지입니다. 앙앙. 토실토실하기 돼지 술 먹자고 꿀꿀꿀.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은 대학 강의 중 일부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오늘은 언어의 역사성에 대해 공부해봤습니다. 즉,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어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었죠. 이러한 언어의 역사성이 발음과 어휘, 문법, 의미 등 언어를 구성하는 각 요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수업을 마치기 전에 수업 내용에 대해 질문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교수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말해보세요. 오늘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 가운데 어휘 부분 질문인데요. 예전에 비해 요즘 신조어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이렇게 신조어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요즘 신조어가 급격히 많아지는 원인으로는 제일 먼저 기술의 빠른 발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과학과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기술과 기기들이 등장하면서 그것을 표현할 단어가 생기는 겁니다. 없던 물건들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새로운 단어들도 많이 생기는 거죠. 둘째로 인터넷과 메신저 등과 같은 새로운 매체의 등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예전 같으면 특정 집단 사이에서만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면서 은어 비슷하게 쓰였을 법한 말들도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통해 활자화되고 대량으로 복사, 전파되면서 그 지위가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뉴스나 신문 같은 곳에서도 그런 신조어들이 곧잘 등장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젊은이들의 줄임말 사용입니다. 시간적 경제성을 중요시하는 젊은이들이 긴 표현들을 줄여서 이야기함으로써 또 다른 신조어가 생기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회의 변화에 따라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휘를 풍부하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어의 역사성에 근거한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미 사용할 수 있는 고운 우리말이 있는데 굳이 억지스러운 말을 만들어내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신조어의 무분별한 생산은 계층 간, 세대 간의 의사소통을 단절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조어를 만들고 또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은 대학 강의 중 일부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오늘은 언어의 역사성에 대해 공부해봤습니다. 즉,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어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었죠. 이러한 언어의 역사성이 발음과 어휘, 문법, 의미 등 언어를 구성하는 각 요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수업을 마치기 전에 수업 내용에 대해 질문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교수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말해보세요. 오늘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 가운데 어휘 부분 질문인데요. 예전에 비해 요즘 신조어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이렇게 신조어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요즘 신조어가 급격히 많아지는 원인으로는 제일 먼저 기술의 빠른 발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과학과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기술과 기기들이 등장하면서 그것을 표현할 단어가 생기는 겁니다. 없던 물건들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새로운 단어들도 많이 생기는 거죠. 둘째로 인터넷과 메신저 등과 같은 새로운 매체의 등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예전 같으면 특정 집단 사이에서만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면서 은어 비슷하게 쓰였을 법한 말들도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통해 활자화되고 대량으로 복사, 전파되면서 그 지위가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뉴스나 신문 같은 곳에서도 그런 신조어들이 곧잘 등장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젊은이들의 줄임말 사용입니다. 시간적 경제성을 중요시하는 젊은이들이 긴 표현들을 줄여서 이야기함으로써 또 다른 신조어가 생기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회의 변화에 따라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휘를 풍부하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어의 역사성에 근거한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미 사용할 수 있는 고운 우리말이 있는데 굳이 억지스러운 말을 만들어내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신조어의 무분별한 생산은 계층 간, 세대 간의 의사소통을 단절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조어를 만들고 또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은 대학 강의 중 일부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오늘은 언어의 역사성에 대해 공부해봤습니다.
즉,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어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었죠. 이러한 언어의 역사성이 발음과 어휘, 문법, 의미 등 언어를 구성하는 각 요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수업을 마치기 전에 수업 내용에 대해 질문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교수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말해보세요. 오늘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 가운데 어휘 부분 질문인데요. 예전에 비해 요즘 신조어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이렇게 신조어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요즘 신조어가 급격히 많아지는 원인으로는 제일 먼저 기술의 빠른 발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과학과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기술과 기기들이 등장하면서 그것을 표현할 단어가 생기는 겁니다. 없던 물건들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새로운 단어들도 많이 생기는 거죠. 둘째로 인터넷과 메신저 등과 같은 새로운 매체의 등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예전 같으면 특정 집단 사이에서만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면서 은어 비슷하게 쓰였을 법한 말들도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통해 활자화되고 대량으로 복사, 전파되면서 그 지위가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뉴스나 신문 같은 곳에서도 그런 신조어들이 곧잘 등장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젊은이들의 줄임말 사용입니다. 시간적 경제성을 중요시하는 젊은이들이 긴 표현들을 줄여서 이야기함으로써 또 다른 신조어가 생기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회의 변화에 따라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휘를 풍부하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어의 역사성에 근거한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미 사용할 수 있는 고운 우리말이 있는데 굳이 억지스러운 말을 만들어내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신조어의 무분별한 생산은 계층 간, 세대 간의 의사소통을 단절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조어를 만들고 또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엄마가 돼지꽃을 좋아하셔서 제 이름은 돼지입니다. 앙앙. 토실토실하긴 돼지 술 먹자고 꿀꿀꿀